안녕하세요. 은하수 부동산중개 대표 공인중개사이자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경매팀 사무장으로 있는 김범환입니다. 민사집행법 조문 읽기를 하면서 조문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민사집행법 강의가 아니고 민사집행법 조문 읽기니까 조문 읽기에 집중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민사집행법 조문 읽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항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문으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은 즉시 항고도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이라든지 물건 인도 청구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잠정 처분의 재판은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항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취소 결정의 효력 제1항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위와 같이 기각, 각하, 취소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서 많은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각, 각하, 취소 결정에 의해서 집행행위가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기각, 각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항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데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제2항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비용은 전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미리 내는 비용은 배당 절차에서 청산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 하나 취소를 해버리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19조 담보 제공 공탁법원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 취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공탁은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혹은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제2항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 관할로 한다. 제22조 시군 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소, 청구에 관한 이의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1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지금까지 총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편 강제집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